요거는 너희들이 지금 우연히는 아마 요거 풀기 힘들 거야. 근데 나머지 학생들은 너희들 수학 하에서 저 상이네. 다들 알겠네. 복소수랑 연관된 거였지. 그치? 누구냐면 루트에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루트 코사인의 세타 분의 루트 사인 세타인데 너희들 복소수 단원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그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원래라면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해주면은 그냥 루트 AB가 되는 게 맞다, 그치? 근데 예외가 딱 한 가지 상황이 있었잖아. 단 언제? 둘 다 음수면 뭐예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어떻게 해주셈? 그렇지, 하나를 합쳐주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분수도 마찬가지였지. 만약에 루트 A분의 루트 B가 있었어. 원래라면 얘가 루트 A분의 B가 되는 게 맞는데 예외인 상황 딱 하나 있었지. 재우씨 기억나요? 위에 계양수? 밑에 계양수, 그렇지. 우연히 기억나? 너도 배워지 좀 됐지, 수학상. 그렇지. 이거 잘 기억해야 돼. A가 음수, 분모만 음수.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분자는 양수일 때 그때 어떻게 해주세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요거 있었다, 그렇지?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잖아. 마이너스가 반대로 붙어 있긴 하지만 이 마이너스가 여기로 가 있긴 하지만 똑같은 내용이잖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분모에 있는 코사인 세타의 경우에 음수가 되시고요. 분자에 있는 사인 세타의 경우에 양수가 되세요가 기본이야. 근데 너희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게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은 같아 달라? 같냐 다르냐?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 같을까 다를까?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 분자의 경우에 0이 되어도 돼. 요거 하나 애들이 자꾸 빠뜨리던데.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0보다 작아야만 하고 사인 세타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거 조심하도록 하고. 알았죠? 자, 그때 아무튼 이걸 만족시키는 각 세타에 대해서라고 하면서 물론 처음에 뭐라 돼 있니? 40번 제일 첫 시작. 사인 세타는 0이 아니라고 돼 있지. 그래서 지금 내가 방금 얘기한 거 이 문제에서는 예외이기는 한데 저 말이 없다면 저것까지 하나 더 추가시켜줘야 된다. 알겠죠?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아무튼 뭐 지금 문제는 관련이 없어. 그런 세타에 대해서 누구를 풀어보자. 루트 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제곱 그게 빼기 절대값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루트 탄젠트 제곱의 세타. 자, 이것도 역시 복소수에서 나오는 건데 루트 안에 a의 제곱이 있대. 그럼 얘는 어떻게 끄집어내야 돼? a가 양수면 그냥 a.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 0이 되면 얘는 똑같으니까 보통 그냥 마이너스 없는 데다 붙여주긴 한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도 결국 너희들한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야, 사인이 크냐 탄젠트가 크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양수니 음수니 즉 사인이 크니 코사인이 크니 그거 물어보고 있다,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얘도 역시 마찬가지. 탄젠트가 양수냐 음수냐 그거 물어보고 있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요거를 잘 봐야지. 코사인이 음수인데 사인은 양수예요. 코사인은 어떤 좌표? X좌표와 관련되어 있었고 사인은 Y좌표와 관련되다 보니까 지금 세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네. X좌표가 음수면서 Y좌표는 양수인 쪽 어디? 2사분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 그 세타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사인과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의 보호는 어떻게 되지? 여기서는 사인은 양수, 나머지 코사인과 탄젠트는 둘 다 음수인 경우네. 그러면 첫 번째 갑시다. 사인 세타 세타거든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어떻게 돼? 양수. 사인이 양수고 탄젠트는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그렇지? 얘는 무조건 양수네. 그러면 그냥 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를 꺼내주면 되겠다, 그렇지?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코사인이 크니 사인이 크니? 당연히 사인이 크지.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니까.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겠네. 마이너스 주어 바꿔주고 끄집어내야겠다,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탄젠트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였다, 그렇지? 따라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탄젠트 세타가 되겠네. 그럼 이제 남은 거 계산해보자. 탄젠트는 사라지고 사인도 사라지니까 코사인 세타만 남겠네. 동일치 알겠음? 오케이, 그래서 답은 간단히 하라니까 코사인 세타가 답이요. 알았죠? 저 절대값 나올 때가 헷갈려요. 절대값 나올 때가 헷갈린다고? 절대값 나올 때 저거 음수 아니었어요? 어떤 거 다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무수 아니야? 앞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면 네. 얘가 감사합니다. 앞에 그거를 몰랐대. 그래. 원래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바뀌었었다, 맞지? 그지? 짠짠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사인, 코사인 얘기를 해봤고,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그 전 수요일 날 어떻게 마무리가 됐었냐면, 어제 월요일 날 안 온 사람들만 다시 얘기하면, 수요일 날 어떻게 마무리가 됐었냐면, 삼각함수의 정의, x좌표, y좌표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까지 하고 넘어갔었을 거야. 그래서 월요일 날은 어떤 거 진행을 했었냐면, 그 x좌표를 가지고 만든, y좌표를 가지고 만든, 혹은 기울기를 가지고 또는 x좌표분의 y좌표를 가지고 만든 탄젠트 함수까지 그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라는 거였는데, 그치? 그걸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이 코사인의 세타를 이제 읽어줄 때 어떻게 읽어달라고 그랬지? 김동민 씨. 동경 각도가 네. 세타일 때 네, 동경의 길이가 2x좌표. 그렇지. 동경의 길이가 2이고 세타라고 하는 동경이 나타내는 그 점에서의 누구? x좌표를 의미합니다 라고 읽어달라고 했잖아. 왜냐면 코사인의 세타 자체가 동경의 길이 분의 누구? x좌표거든. 그러면은 여기에 앞에 있는 이 2의 정체는 동경의 길이가 2입니다 라는 걸 곱해줬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달라고. 그래서 얘는 동경의 길이가 2일 때 그럼 남은 건 누구만 남아? x좌표지. 그 동경이 나타내는 x좌표예요 라고 읽어달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도 그냥 코사인 세타예요가 아니라 동경의 길이가 1짜리 그리고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그 동경이 나타내는 점의 x좌표예요 라고 읽어달라는 거지.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누구? 사인 세타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잖아. 지난번에 사인 곡선으로 가자. 자, 사인 곡선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그래서 들었던 애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경의 길이가 얼마짜리? 1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고,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요만큼 회전을 했을 때 그 세타에 대한 누구? y좌표를 읽어주면 끝난다는 얘기야. 사인이니까 y좌표. 그치? 그럼 y좌표를 읽어봅시다. 분명히 요만큼의 높이를 갖고 있다, 그치? 얘를 어디다가 새로운 좌표 평면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y값, y는 코사인, 그 함수를 이제 그리러 가는 거지. 그때 어떻게 된다?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어때? 이만큼을 가져야 되니까 얘를 그대로 옆으로 이동시켜서 이 점으로 보내주는 거지. 요렇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회전을 처음에 안 했을 때는 분명히 얼마였어? y좌표가 0이었다, 그치? 그래서 0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돌아감에 따라 올라가는데, 이게 각도가 요만큼 돌아갔을 때는 요만큼의 높이를 갖는데, 나중에 여기에서부터 똑같은 각만큼 간다 쳐봐. 그럼 올라가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지. 여기서는 이만큼 올라갔었는데 증가하는 y좌표가 증가하는 양이 점점 줄어들겠네. 그래서 처음에는 쑥 증가하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증가 양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딱 90도가 되는 순간 1이라는 값을 찍지. 네. 90도는 몇 파이? 2분의 파이. 그럼 90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y좌표가 다시 감소하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뿅 그리고 내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풀어달라고 그랬죠. 이게 사인 곡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y좌표만 보면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계속 내려가다가 마이너스를 찍고 다시 올라오겠네.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이제 사인 그래프가 있어. 자, 그리고 너희들이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면 되게 편한데, 세타라는 거를 너희들이 실수로 바라봤을 때 세타된다. 파이라고 하는 거. 파이는 대략 몇 점 몇이야? 3.14가 됐지. 그래서 이 높이가 1이라면 사실 여기에 파이가 있지. 파이는 대충 3점 몇에 위치하도록 그려주는데, 그 나중에 너희들이 삼각 방정식 풀 때 좀 필요할 거야. 그래서 2분의 파이를 내가 1보다 조금 큰데 넣었어. 3.14를 2로 나누면 1.6이다, 그치? 1.5점 몇이다, 그치? 1.5 몇이다, 그치? 1.57? 그래서 1보다 좀 크게 그리는 거예요. 알았죠? 뭐 평소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는데 그걸 실측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을 거야. 그게 오늘 잠깐 나왔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사인 곡선, 정민식 사인 그래프는 제일 대표적인 특징 3가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자, 첫 번째 거 얘기해볼까? 선택지? 정대칭, 선대칭, 그렇지? 그래서 대칭성을 갖습니다인데 대칭성도 선대칭도 있고, 그리고
점대칭도 있어요. 둘 다 알아두세요. 선대칭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 선에 대해서 좌우로 접으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똑같이 생겨. 요 뒤쪽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선대칭 또 누구? 여기 있는 선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서 접어도 역시 그래프는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특징들. 그 다음에 점대칭은 어떤 거냐면 이런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에요. 점 대칭을 나타내는 그 점이 무수히 많아요. 알았지? 짝수파이.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뭐였지? 주기가 2파이. 그렇지. 주기. 여기서 말하는 주기는 반복성을 나타내는데 너희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이거는 역시 상식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주기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반복되는 경우에 반복되는 최소답이야. 자, 사인 곡선 자체가 요렇게 생기다 보니까 분명히 여기가 0, 여기가 2파이라고 하면 2파이마다 똑같은 그림이 반복됩니다. 여기는 4파이. 그럼 여기는 6파이.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 그럼 주기가 2파이라는 걸 내가 지금 왜 얘기했냐면 사인 곡선이 요만큼의 곡선이 그 다음에 뒤에서도 또 반복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 반복되는 그 주기가 4파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참이지. 그치? 4파이마다 똑같은 그림이 이 그림이 여기도 있어요 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주기라고 하는 거는 4파이도 됐다가 2파이도 됐다가 하는 게 아니고 2파이마다 반복됩니다 맞는 말이고 4파이마다 6파이마다 반복됩니다 다 맞는 말인데 주기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2파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최소단위라서.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한테 주기를 물어보는 그런 류의 문제가 등장을 할 거예요. 지난번에는 안 보여줬지. 내가 오늘 그 예시 문제를 하나만 딱 보여주고 진행 계속 할게요. 빰빰빰. 아 숨차. 그래서 예시 문제. 자, 다음 중 fx는 fx 플러스 2입니다. 를 만족하는 그런 만족하지 못하는 걸로 가자. 좀 바꿔야지. 못하는 함수를 찾아보세요. 보기 3개. 1번 fx는 지난 시간에 안 들은 애들이 있다. 아니야, 이건 좀 이따 나가자. 주기에 대한 얘기는 일단 지금은 최소 단위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로 넘어갔었냐면 코사인 함수를 일단 먼저 넘어갔었어. 탄젠트는 지난 시간에 안 했고. 그래서 세 번째 특징. 땡큐. 세 번째 특징 뭐 있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 그래서 땡큐. 점대칭 무수히 많은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것 중에서 그 중에 독특한 점 하나 두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거 하나 있지. 근데 나는 이제 수초까지 했던 애들은 괜찮은데 지금 처음 수원을 듣거나 하는 애들은 또는 수초까지 안 했던 애들은 원점 대칭이 기함수입니다 라는 얘기를 처음 들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놈은 나중에 수투에서 정적분에서 좀 독특하게 많이 쓰인단 말이야. 기억나지? 그치? 그 정적분에서 독특하게 쓰이다 보니까 너희들한테 일부러 명칭을 따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함수라고. 오케이? 재우도 기억나지? 정적분에서 기함수, 우함수의 정적분 기억나냐? 기함수의 정적분 기억날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 하면 0.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꼭 알아둬야 되는 함수고요. 그 원점 대칭이면은 네. 원점이 어떻게 대칭인 거예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점을 원점에 대해서 같이 이동시켜주면 여기로 가지. 그래서 사인 곡선이 그대로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면 원점 대칭 또는 점 대칭을 하실 그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시켜주세요. 야. 오케이? 그래서 회전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됩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고등학교 넘어가서 학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런데
너희들이 나중에 혹시나 이제 뭐 다른 학원 가서 이 수학 선생님이 잘 가르칠까 못 가르칠까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 있잖아. 점대칭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라고 방금 우연히처럼 질문을 해봐. 원점 대칭은 그냥 점대칭이 무슨 의미를 가져요라고 질문을 해봐봐. 그러면 180도 회전이동이라는 얘기를 못하는 선생님들이 진짜 많아. 바보들. 농담이고 바보들은 아니고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했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은 좀 알아둬.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원점 0,0을 기준으로 180도만큼 회전시켜주세요라는 의미를 가져. 이게 나중에 굉장히 쉽게 쓰일 거야. 지난 시간에는 내가 얘기 안 했었는데 뭐 하나 있냐면 너희들 그거 기억나니? 두 동경이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일 때 기억나니? 그게 뭐야? 원점 대칭이잖아. 둘이 기억나? 180도만큼의 차이가 나. 결국 180도만큼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두 각을 빼면 뭐라 그랬어? 바퀴수 차이 나고요 180도만큼 추가로 차이 나요. 이거 기억나? 네. 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 대칭 또는 점 대칭은 사실 180도 회전이라는 의미를 가져. 그래프를 그릴 때 점 대칭 어떻게 그리지를 고민하지 말고 180도만큼 회전시켜버리면 돼요. 알겠어? 예전 같으면은 이게 행렬이라는 걸 배웠을 시기에는 1차 변환 이런 거 바꿀 할 때 막 회전 변환 이런 거 있었거든. 그때는 사실 되게 많이 요긴하게 쓰였었는데 너희들은 그냥 그래프 그리는 정도 또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편한 것들 정도로만 나와. 아무튼 점대칭이 뭔지 대략 알겠어? 네.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우연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 같이 배울 거. 기함수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너희들한테 명칭으로서 원점 대칭입니다라는 얘기 안 할 거고요. 기함수입니다라는 얘기 안 할 거야. 저 특징은 너희들이 캐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원점 대칭이나 기함수라는 특징은 함수의 식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제공이 되냐면 fx와 f-x가 같은데 부호가 어때요? 반대입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얘가 무슨 말이냐면 원점 또는 y축인 x값이 0인 놈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x만큼 왼쪽으로 x만큼 떨어진 그 상황에 함수값이 둘이 어때요? 부호가 반대로 크기만 같아요. 즉 x축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여기에 점이 있으면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 같은 방향만큼 떨어져 있습니다라는 그 얘기가 바로 기함수 또는 원점 대칭이 되는 거예요. 언제? x만큼 요만큼 떨어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의 함수값은 어때? 둘이 부호가 반대로 크기는 같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야. 언제? 항상. 그래서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인 곡선의 특징. 알았지? 네. 오케이? 그걸 이제 우리는 기함수라고 불러요. 나중에 정적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누구로 넘어가냐면 아무튼 그래서 기함수는 뭐라고?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갔을 때나 왼쪽으로 얼마만큼 갔을 때 크기는 같지만 부호는 반대인 상황. 그걸 얘기하는 거다 기함수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가냐면 코사인 곡선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코사인 곡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동경의 길이가 일자리 원에서 그때 뭘 보는 거?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 x좌표. 그래서 요만큼 돌아갔을 때의 누구? x좌표 얘의 길이 또는 얘의 좌표를 x좌표를 여기에 y값 함수값으로 사용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옆에 역시 새로운 좌표 표면에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 자 세타가 0이야. 0도만큼 돌아갔어. 그때 x좌표 읽어봐. 얼마예요? 1. 그렇죠. 1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세타가 0일 때 그때의 값은 1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그림을 그릴 거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x좌표를 쭉 보자. 세타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점점 줄어들다가 근데 천천히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어때? 점점 확 줄어들다가 그치? 그러다가 몇 파이? 2분의 파이 90도가 딱 되는 순간 x좌표 읽어보세요. 빵.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문제 알겠어? 그래서 2분의 파이를 가졌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자, 평소에 근데 코사인 그래프, 사인 곡선을 물어볼 때 너희들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지는 않아. 이거는 그냥 사인과 코사인 곡선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너희들은 알아둘 거는 이쪽으로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흘러가고 파이 2분의 3 파이 여기가 2파이. 그래서 여기서도 특징 세 가지를 정리를 해주면 첫 번째 성질 역시 대칭성, 그리고 두 번째 주기성. 그치? 자, 첫 번째 대칭성은 역시 무수히 많은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무수히 많은 선들에 대해서 다 대칭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기는 역시 얼마? 2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사인에서는 점 대칭 중에 독특한 원점 대칭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선 대칭 중에 독특한 어떤 선? Y축이라는 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되도록 그림이 그려지거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떤 특징을 갖는다고? Y축 대칭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얘도 나중에 정적분으로 넘어갔을 때 또 요긴하게 많이 쓰여. 그래서 얘도 역시 이름을 우리는 우함수라고 불러줄 거예요. 우함수라는 특징을 갖게 되고 그 우함수 역시 너희들한테 나중에는 함수의 식이 제공이 되지 않고 우함수라는 얘기 하고 싶을 때는 밑에 이거 좀 위에 올렸을게. 얘는 fx와 f-x가 그냥 같아요라는 식으로 너희들한테 제공을 할 거야. 우함수라는 얘기를. 알겠지? 그것도 역시 꼭 기억을 해둘 것 같아요. 정적분에서 많이 써요. 너희들 교과서에서는 근데 기함수라는 명칭이나 우함수라는 명칭은 정적분 말고는 빠질 것 같아. 그래서 아마도 수학 1에서는 우함수, 기함수라는 단어보다는 Y축 대칭, 원점 대칭이라는 말을 그냥 쓸 것 같아요. 원점 대칭은 함수입니다. 기함수라는 말 대신에. 근데 정적분에서는 또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어. 아마 우함수, 기함수 쓰긴 할 것 같은데 교과서를 나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교과서 파일을 못 구해가지고 나도 아직 안 본 상황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했던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이었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어려운 함수 하기는 했는데 그거는 오늘 다시 한번 진행할 거고. 오케이? 복잡했던 거 기억나지? 막 각속도 나오면 했던 거. 아무튼 여기까지가 사인 곡선과 코사인 곡선의 대표적인 특징들. 특히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선대칭, 점대칭은 뭔가 물어본다기보다는 너희들이 제일 이용해서 함수값을 찾아가는 데 쓸 거고 그거는 지난 시간에 안 했는데 이제 오늘 좀 자세히 다룰 거야. 두 번째 주기성은 너희들한테 그냥 아예 냅다 주기를 물어볼 거야. 그 주기를 어떻게 할 건지도 역시 오늘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자.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 복습. 오늘 내용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누구로 가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실제 우리가 만나는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은 그냥 사인 x 아니요. 코사인 x 아니고 너희들이 실제 만나는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y는 사인의 코사인도 마찬가지 x인데 거기다가 조금씩 장난을 치기 시작할 거야. 어떤 장난을 치기 시작하냐면 사인 앞에다가 a 배를 할 거고 x의 개수도 역시 b를 바꿀 거고 마지막으로 뒤에다가 뭐 할 거야? c를 갖다 붙일 거야. 색깔 보여? 플러스 c를 갖다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a, b, c가 등장을 하게 될 거야. 자, 그때 저 a와 b와 c를 너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가지고 제일 기준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 나갈 건데 a는 있잖아. 결국 원래 사인 곡선 한번 생각해봐. 뿅뿅뿅뿅뿅. 얘는 얼마? 얘는 얼마?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얘는 얼마? 마이너스를 가질 거야. 거기에다가 두 배를 해봐. 모든 값들이 어떻게 될 거야? 다 두 배로 뻥 튀게 되겠지. 여기도 역시 뻥 튀게 되겠지. 너희들 진동 좀 배웠니? 파동 같은 거 진동, 파동 배웠니? 그때 나중에 물리를 배우고 나면 진동, 파동을 배웠는데 이 크기를 우린 뭐라 부르냐면 진폭이라 불러요. 그래서 A는 누구를 결정을 하냐면 진동하는 그 폭을 결정하는 거야. 그걸 진폭이라 부르는데 얘는 진폭을 결정을 하고 누구랑 관련됐냐면 최대값, 최소값과 관련될 거예요. 두 번째 C라고 하는 거 먼저 보자. C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갖냐면 2차 함수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붙은 놈은 상수항은 또는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2차 함수에서 이 3이 갖는 의미 뭐야? 꼭지점이 1,3입니다 할 때 그 3.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면
원래 2x제곱이라는 함수였는데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올라갔어요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평행 이동된 정도를 나타낼 거예요. 누구? y 방향으로. 그래서 요 진동하고 있는 곡선에서 요 놈을 나중에 뭐라 부를 거냐면 진동의 중심, 얘를 기준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진동 중심이라 부를 거고, 저 C는 결국 누구를 결정하게 되냐면 진동 중심을 결정하게 될 거야. 그 진동 중심이 결국 최대 최소에 영향을 줄 거예요. 진동하게 되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진폭만큼 움직였을 때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게 되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 B라고 하는 녀석은 너희들이 좀 더 학년이 올라가면 설명하기가 되게 쉬운데, 얘는 우리가 각속도라고 불러요. 각이 돌아가는 속도. 예를 들어서 너희가 쉽게 생각하면 이걸로 봐. sin x와 sin의 2x야. 오케이? 그러면 왜 주기 함수가 완성되냐면 이 x는 동경에서 그 각이 돌아간 정도를 나타내잖아. 그럼 x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분명히 0에서부터 시작하다가 x가 점점 증가하고 파이까지 갔다가 2파이까지 갔을 때 한 바퀴가 완성되고 2파이 넘어가면 처음과 똑같이 돌아가지. 처음과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래프도 똑같이 그려질 거야. 그래서 주기가 2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사인 안에 들어간 놈이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를 도니까 그게 주기를 만들게 될 거야. 근데 사인 2x는 얘가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하면 x는 0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 x가 0부터 파이까지만 바뀌어도 사인 곡선은 한 바퀴를 돌아버리는 거야. 앞에 있는 이 2 때문에. 오케이? 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지호야? 사인에 0이 들어간 거랑 사인에 2파이가 들어가는 거. 그걸 가지고 한 바퀴를 만드는데 여기는 지금 2x가 들어갔으니까 얘가 0을 가지려면 x가 0. 얘가 2파이를 가지려면 x는 파이. 그래서 x가 0부터 파이까지만 커져도 사인 안에서는 0부터 2파이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아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지. 왜 그러냐면 x 앞에 있는 게 속도라고 생각하면 2배로 빨리 돌아버리니까 0부터 파이만큼 만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누구? 각 속도라고 부르는데 누구를 결정해? 주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나요? 네. 아까 했던 것처럼 sin x의 경우에는 각 속도가 생략된 거 1이지. 그래서 주기는 얼마였어? 2파이였지. 근데 sin의 x 앞에 몇 배? 2배를 해버리게 되면 주기는 얼마만큼으로 줄어들었을까? 얘가 0부터 파이까지.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지. 걔는 뭐냐면 이게 속도야. 속도는, 주기는 시간에 관련된 거거든. 시간을 어떻게 해줘? 원래 시간이 2파이였는데 걔를 절반으로 줄어들여 버리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주기는 너희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b분의 2파이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이제 너희들이 어려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이건 이제 고2 거니까 아무래도 내용이 좀 어려워요. 물론 너희들이 물리까지 배우고 나면 저 각 속도에 대한 얘기랑 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익숙해져서 더 접근하기 편하게 할 거야. 자, 아무튼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그래프 그리는 순서를 내가 그래서 요약 정리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어떤 애들은 2명이 다니까 둘이 번갈아가면서 1번부터 대답해보자. 동민이 기다려. 정민아 1번 첫 번째 제일 먼저 뭘 그려달라 그랬지? X축. X축을 그리는 이유는 있잖아. 두 번째 것 때문인데 동민아 두 번째 게 그래서 뭐야? 진동 중심. 그렇지, 진동 중심. 제일 처음에 너희들이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을 그린다고 할 때 진동하고 있는 그래프다 보니까 제일 먼저 진동 중심을 딱 그려놓고 걔를 기준으로 뿅뿅뿅 이렇게 움직이게 그리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진동 중심을 표현하고 싶은데 일단 기준인 X축이 있어야지. 진동 중심과 평행한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바로 그려 나가자. Y는 지난 시간에 뭐였지? 2 사인의 2x 플러스 1? 이거였던 것 같은데? 플러스 1은 밖에 있는 거. 요거 한번 그림 같이 그려볼게요. 제일 먼저 뭐 해야죠? X축을 그려주고요. 두 번째, 진동 중심을 얼마로? 1. 그렇지. Y는 1로 뿅 나타내줘.
자, 그 다음에 누구를 확인한다? 너희들이 이제 진동하도록 그리고 싶으면 뭘 결정해야 돼? 그렇지, 위아래로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래서 세 번째, 진폭을 확인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진폭이 어떻게 돼? 2. 2. 2배가 된다, 그치? 위아래로 2배만큼 움직이세요. 원래는 1-1이었다면 이제는 위로 2칸, 아래로 2칸. 그러면 어디? 최소 마이너스 1. 최대 3. 3까지 가게 돼. 그 사이에 너희들은 그림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진동 중심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해서 여기서부터 쭉 움직이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물론 뒤에도 역시 똑같은 그림. 됐죠? 네. 자, 일단 곡선까지는 그렸다, 그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확인하는 게 뭐였지? 주기. 그리고? 그렇지. 점찍기. 주기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 주요 포인트. 주기는 확인. 주기는 확인을 하면서 주요 포인트를 찍어주세요. 자, 주요 포인트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어려운 함수에서부터 시작을 할게. 일단 이 지금은 뭐냐면 주기를 결정하는 건 누구? x의 앞의 개수. 2배만큼 빨라졌으니 주기는 2배만큼 줄어드세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2파이가 되겠네. 즉 파이. 얘가 0이라면 얘는 파이. 이 간격이 파이입니다라는 게 주기를 확인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주요 포인트를 찍어주면 되는데, 자, 잘 기억해둬. 주요 포인트는 어떻게 찍냐면 사인 안에 들어가는 얘가 0이 되도록 하면 x값. 누구? 지금 현재는 0이다, 그렇지? 얘가 0이고요. 그래서 얘는 파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근데 뭔가 하나가 줄었다. 개형. 개형 그리기를 다 뺐구나. 자, 5번째 얘 주기 확인이 들어오고 주요 포인트가 들어가서 4번째는 이제 개형 그리기. 이건 뭐 내가 생각해버렸네. 내가 그 누구냐 위적초 할 때는 별로 이걸 강조 안 했었는데 그 애들이 그릴 줄 대충 그릴 줄 아니까 이제 수학 1을 가르치다 보면 저학년들이 배워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러 좀 정리를 이번에 새로 해서 가끔 나도 까먹어요. 그리고 아무튼 주요 포인트 마지막 6번째가 뭐냐면 Y축 그리기. 그래서 이제 주요 포인트가 0과 파이 찍혔지. 그럼 Y축은 0일 때겠지. 그래서 Y축을 어디다? 여기다가 뿅 그려주면 끝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부인이 뭔지 알겠어?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야.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보자.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걸 건너뛰었었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이제 교과서 혹은 문제집에 수록되어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예시를 더 그려보자. 그렇지. 자, 뭐냐면 y는 이제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 2 곱하기 사인의 2에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플러스 1. 요거 한번 그려보세요. 시간 줄게요. 나중에 너희들이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 그래프 그리는 게 굉장히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단순해져. 근데 지금은 거의 첫 단계에 된다 보니까 이제 막 걸음마 단계다 보니까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먼저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럼 나중에 이제 좀 익숙해지면 얘 금방 나올 거야. 알았지? 여기서 주기 확인을 하는 게 B분의 뭐 그런 거 의미하는 거지. 자,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자, 아마 지난번이랑 뭐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야. 거의 비슷할 텐데.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원래 제일 처음에 이제 뭘 그립니다? X축을 그려줍니다. Y축부터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어려워져요. 알았죠? 물론 익숙해지면은 그때는 X축, Y축 같이 그리고 시작을 해. 나는 이렇게 그리고. 오케이? 자, 아무튼 처음에 X축을 먼저 그려줘. 그 다음에 뭘 확인하기? 진동의 중심을 확인을 합시다. Y는 얼마? 1. 진동 중심 Y는 1을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진폭이 얼마? 2라는 거 확인을 해서 이걸 이제 위로 2칸, 아래로 2칸 움직이도록 어떤 곡선? 사인 곡선을 그려주면 되겠다, 그치? 자, 사인 곡선 그립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움직이도록.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하나 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하자 그랬지? B형을 그렸으니까 주기를 확인을 하는 거다, 그치? 주기를 확인하고 주요 포인트를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기는 일단 파이가 되는 거 확인을 했어. 그치? 그럼 이제 주요 포인트는 어떻게 찍냐면 사인 안에 들어가는 개가 뭐가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놈을 먼저 찾아줘봐. X는 얼마? 6분의 파이. 자, 사인 안에 들어가는 게 0이 되면 어떤 그림이 찍히냐면 여기에 점이 찍히는 거야. 첫 사인 곡선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기가 사인 안에 들어가는 얘가 0이 될 때.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X 값이 얼마예요?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즉 30도가 되는 거예요. 됐죠? 6분의 파이. 그리고 콧방귀 낀 최재우 씨. 주기 얼마예요?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6분의 7 파이. 6분의 7 파이. 그렇지. 더 쌤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러면 주요 포인트를 찍어서 이제 Y축을 그려야 되지. 아까는 0이니까 거기를 그냥 Y축으로 설정을 하면 되는데 이제는 6분의 파이가 여기 있으니까 더 왼쪽을 일단 가야겠다, 그치? 그래서 좀 더 그림을 그려놓을게. 자, 그때 주기가 파이면 요 한 칸은 얼마일까? 위로 볼록한 거 요거 하나는 2분의 파이겠네. 그러면 요만큼은 지금 얼마만큼 얘기하는 거야? 요거다. 얼마? 4분의 파이만큼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여기에서의 x값 얘를 찾아봐. 6분의 파이에서부터 4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가는 위치네. 그럼 일단 음수가 나오겠다, 그치? 6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분명히 일단 음수고. 그럼 y축은 음수와 양수 사이 어딘가 있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사인 곡선 그리는 방법이에요. 됐어? 네. 그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에서는 식이 간단하다 보니까 막 y절편 이런 거 표현했지. 그치? 근데 사인에서는 y절편을 아무렇게나 표현하는 게 아니라 주요 포인트들을 찍어주는 거야. 예를 들면은 얘를 찾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얘 찾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얘를 찾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의 위치를 너가 적어주는 거야. 제일 위에 볼록한 점. 오케이? 또는 곡선이 시작되는 그런 점들이 너희들한테 주요 포인트가 되었을 거야. 지우씨 알겠어?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끝나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 더 넘어갑니다. 누구? 코사인. 자, 코사인도 똑같이 그려주면 돼. 근데 코사인 곡선에서는 뭐 하나를 설명을 하고 싶냐면 얘들아, 너희들 요거 한번 봐봐. 코사인에 너희들 지난 시간에도 했었고 지난 시간에도 한 번 더 했었던 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뭐게? 얘는 어떻게 고쳐줄 수 있게? 사인 x. 사인의 x 부호는 양수 그대로. 자, 기억나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코사인이니까 x 좌표 보면 양수 사인의 x 얘의 y좌표 부호 어때? 둘 다 양수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부호는 똑같아. 그리고 얘가 홀수배니까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x 그대로 써주는데 부호는 그대로예요. 맞죠? 그 이렇게 바뀌었다. 아 그럼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는 누구랑 똑같네? 사인과 똑같네. 그치? 자 그리고 하나 더.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라고 하는 놈은 그 놈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코사인의 경우에 아까 여기서 설명했었는데 우함수야 기함수야? 우함수지. 우함수는 어떤 특징? y축 특징.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를 각을 어떻게 해봐? 부호를 바꿔봐. 그래도 같아지죠? 우함수니까 y의 좌표 fx에서 f-x로 바꿔도 똑같습니다가 우함수 코사인 특징이잖아. 그래서 각의 부호를 바꿔봤어. 얘를 얘로. 그럼 얘 둘이가 같고 이 둘이가 같으니까 결론 누구랑 누가 같아? sin x와 얘가 같아지지. 자, 이 둘은 어떤 관계이냐면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어떻게 합니다?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켜 주게 되면 얘랑 같아집니다 라고 나오네. 됐나요? 됐나요? 그럼 아까 그 사인 곡선이었던 요 놈과 사인이었던 얘랑 코사인이었던 얘는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바보다.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밀어버리면 얘랑 똑같은 그림이 나와요. 코사인 곡선이 왼쪽에 요만큼 있었고 얘가 얼마였을 거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겠지. 그래서 요 놈을 2분의 파이만큼 밀면 얘랑 똑같은 그림이 된다. 그래서 이쪽 이 곡선이랑 요쪽 곡선이랑 똑같은 거다 다른 거다? 똑같은 거다. 알았죠? 뭐 예를 들면은 이쪽 곡선이랑 이쪽 곡선은 어떻다? 똑같이 생긴 거야. 알았죠? 그 특징 하나 첫 번째.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인도 마찬가지, 코사인도 마찬가지인데 큰 거 하나만 가자. 뿅. 자, 아까 내가 대칭성 얘기 계속 했지. 그치? 그치? 자, 그러면 퀴즈. 세타가 0보다 크거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사인의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x를 찾으세요라고 했을 때 세타를 찾으세요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 알고 있지? 몇 도? 30도. 그래서 예를 들면 6분의 파이로 답을 써주면 되겠지. 근데 그거는 중학교 때는 답이었어. 근데 이제 너희들은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0과 파이라는 그 하나의 곡선, 사인 곡선은 거기 하나 안에서 최대값은 1을 갖는데 2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거는 3분의 8, 60도, 30도인 6분의 8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있어. 여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찾아주냐면 첫 번째 하나는 2분의 1이 되도록 한 걸 찾아볼까? 하나는 사인의 6분의 세타니까 어떻게 해도 돼? 사인은 파이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돌아왔을 때의 y좌표랑 세타만큼 그냥 갔을 때의 y좌표랑 같습니다 라고 해서 풀 수도 있지만 그래프를 가지고 어떻게 2분의 파이만큼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올라간 그때의 x값이 변하려면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위해서 감소한 x값의 크기가 같아요. 그럼 요게 얼마야? 6분의 파이니까 이 간격이 6분의 파이지. 그럼 여기서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끝. 요게 나중에 언제 많이 쓰이냐면 삼각 오늘 할 거 방정식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돼요. 꼭 기억해두도록 하세요. 오케이? 이게 이제 대칭성을 설명하는 거. 얘를 기준으로 대칭
대칭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만큼 올라가면 여기도 똑같이 올라가려면 x값도 같이 변해야 되는 거야. 뭔지 알겠죠? 오케이? 대칭성이 그런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참고지 문제뿐만 아니라. 알았지? 그러면 어떤 것도 나중에 나오냐면 사인의 경우에 뭐 계속 사인으로만 얘기할게. 코사인 가볼까? 코사인의 경우에 자 퀴즈 세타가 0보다 크고 뭐 2파이보다 작다. 그때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되도록 하는 그런 세타를 찾아보세요. 답은 한 개야, 두 개야? 두 개. 그치? 하나만 나온 거는 중딩 때 이제는 두 개가 나와야 돼. 왜냐면 0부터 2파이까지 주기 하나를 얘기한다 그랬지. 코사인 곡선을 그려봐. 그러면은 얘가 1인데 2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x값은 몇 개? 여기서 하나 발생하고 여기서 하나 발생해. 자 그러면 너희들이 코사인 2분의 1 값 기억나니? 왜? 뭔지? 코사인 2분의 1 값 기억나니? 언제 2분의 1이었지? 몇 도? 그렇지 60도. 그죠? 3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여기도 여기가 그렇지. 이 간격이 3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이쪽 값이 2파이고 얘가 3분의 파이니까 얘는 2파이에서 즉 3분의 6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버리면 되겠네. 몇? 3분의 5파이. 그렇게 해서 답은 몇 개? 두 개가 나와야 돼. 오케이? 나중에 그래서 이런 범위 잘 보도록 하고 얘도 역시 삼각 방정식 혹은 삼각 부등식에서 많이 나와요. 왜? 네? 왜?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까? 이거는 자주 쓰이는 건 아니고 너희들이 각 찾을 때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나중에 확률이 높아졌을 때 역시 쓰일 거야. 뭐냐면 사인 곡선과 코사인 곡선도 평행이동시켜주면 겹쳐진다 그랬지. 그럼 사실 요 곡선이 어디에서도 쓰이겠지? 여기에서도 쓰였겠네. 그치? 대칭만 시켜주면 똑같아지잖아. 맞나요? 그러면 요 간격이 6분의 파이라는 말은 요 간격이 6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겠다. 그치? 그런 것들도 나중에 나온다. 네.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런 것도 나중에 나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얼마야? 2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만큼 빼봐. 6분의 파이. 그러면은 뭐야? 6분의 3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면 6분의 2파이니까 3분의 파이 나오잖아. 그런 관계들도 나오고 또 역시 삼각 방정식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잖아. 나중에 너희들한테 뭘 물어볼 거냐면 자 하나 더 물어보자. 좀 지우자. 깔끔하게. 하나 더 물어볼 거야. 뭐 물어보냐면 자 풀어보세요. 코사인의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세타 찾아보세요. 그래프는 내가 친절하니까 그려놓을게요. 동민이 오한 동민이 나와서 여기서 풀어. 네? 나와서 풀어. 빨리 뭐하냐. 진짜요? 방송 출연아. 방송 출연이다. 운동이네. 뭐로 써요? 60도 정도가. 파이로 쓰세요. 답은. 포도포. 그리고 짜잔. 암산구도 예, 잘하네. 자, 듣니? 됐어? 자, 내가 얘를 왜 말했고 사인과 곡선이 겹친다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 답이 요거 나오는 방향이 사실 한 두 가지쯤으로 설명될 것 같아서 일부러 얘기한 건데 자, 우연히 이거 맞게 답 나왔어? 하고 있었어? 예. 하고 있는데 동민이가 껴들었어? 자, 보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봐. y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겠네.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그치? 그럼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거는 이 값과 이 값을 찾아주면 돼. 찾는 방법이 두 가지야. 하나는 방금 찾았던 이 코사인 곡선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분의 1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3분의 파이만큼 변화합시다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에서 1로 가려면 얘의 간격이 얼마 돼야 됩니다? 3분의 파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얼마? 파이니까 파이에서 3분의 2파이만큼
뭐래? 3분의 파이만큼 빼거나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해주면은 답이 얘가 나오겠지. 그 방법이 첫 번째 방법. 코사인으로 공민을 하는 거. 됐나요? 종이 알겠어? 미지도 알겠어? 근데 하나 더 있잖아. 굳이 코사인만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지. 사인 곡선이었다면 0에서부터 요만큼 2분의 1만큼 변하는데 얼마였을까? 6분의 파이였을 거거든.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해서 3분의 2 파이를 답으로 쓰는 애들도 있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사인 곡선과 코사인 곡선이 코사인으로 물어봤지만 요만큼은 이렇게 보면 또 사인 곡선이 돼. 오케이?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곡선이 굉장히 익숙해지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풀이가 가능해집니다. 학교생들도 그래서 무조건 한 가지 방법으로는 설명 안 하실 거야. 두 가지, 세 가지로만 알려줄 텐데 그때 너희들은 편한 거 빨리 발견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돼.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일단 사인, 코사인 곡선이에요. 됐죠? 자, 그럼 마지막 탄젠트 곡선 하나만 딱 설명하고 바로 시작. 알았지? 어이. 자, 그러면 너희들 중학교 때로 돌아가 보자. 얘들아, 좀 신난다. 중학교 때는 4분원이 주어져 있었고 그때 요렇게 그림을 나타내서 세타 1이라 했을 때 O, A, B, C 기억나니? 190도. 자, 사인의 세타는 1분의 선분 AB라서 선분의 AB가 됩니다. 기억나지? 네. 코사인 세타는 언제 하냐 이거? 3은 1학기야? 2학기지? 2학기. 코사인 세타는 1분의 선분 OB라서 선분 OB의 길이랑 코사인은 똑같아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의 경우에는 선분 OB분의 선분 AB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잖아. 탄젠트 때문에 요거 하나 더 그리지. D라고 해서 선분 OC분의 선분 CD가 되다 보니까 1분의 OCD. 그래서 선분 CD의 길이와 같습니다 했던 거 기억나? 네. 기억나요? 네. 얘를 기준으로 탄젠트 곡선을 완성을 할 거야. 자, 사인과 코사인은 1분의 동경의 길이를 1로 분모를 없애려고 하기 위해서 얘를 기준으로 갔었다면 탄젠트는 누구? 얘가 1이라는 걸 이용을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탄젠트 곡선의 경우에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역시 4분원이 원이 등장을 할 거예요. 여기서 동경의 길이는 크게 의미 없고 자, 그때 세타만큼 돌아갔을 때의 탄젠트 값을 나타내려면 요 삼각형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 요거. 그래서 여기까지 확장했을 때 이 높이를 내가 탄젠트 값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치?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 여기다가 스크린을 걸어다 두고 여기서 불빛을 쏘자. 그때 그 불빛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를 쭉 그대로 그려주면 돼.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런 거 떠나서 역시 탄젠트 곡선을 그려주게 되면 제일 처음에 세타만큼 그렸을 때 그때 누구? 요 놈의 높이를 한번 찾아봐. 얼마일까? 0. 0에서부터 시작하겠지? 네. 자, 그 다음 점점 돌아가면 따라 y값이 점점 증가할 거다. 그치? 그러다가 얘들아 세타가 거의 여기 붙었다 쳐봐. 그러면 이쪽 길이는 겁나 커져 있겠지? 그치? 탄젠트는 어떻게 되냐면 쭉 가다가 1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증가할 거야. 그러다가 2분의 파이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이쪽에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지. 그냥 y축이 수직하게 쫙 올라가 버렸겠지. 그럼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근데 그 값이 저쪽 양수 위쪽에 있을 거야. 그래서 유리함수에서의 점근선처럼 2분의 파일 때 얼마라고 얘기는 못하되 양의 무한대까지 양수 쪽으로 쫙 많이 저 멀리 증가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점근선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탄젠트 90도 있다 없다 없어서 그냥 점쿡 찍어놨었잖아. 또는 없음이라고 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보다 좀 더 넘어갔어. 그러면
그때 음수 쪽, 기울기니까 탄젠트는 음수 쪽으로 쭉 넘어가지. 그럼 그건 어떻게 하냐면 또 이제 막 탄젠트를 막 재밌게 설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다 뭘 다냐면 오목거울을 달아. 그래가지고 레이저를 뿅 쏠 거야. 그러고 그대로 반사돼서 나서 어디로 가겠네? 여기로 가겠네? 이쪽으로 갔을 때 역시 이쪽 스크린과 만나는 점을 찾으러 가는 거야. 어디 있을까? 저쪽 음수 밑에서부터 갑자기 시작하겠지. 90도를 살짝 넘어가는 순간. 그래서 저쪽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계속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요렇게 그려질 거야. 어디? 얘가 가고 하다가 파이가 되는 순간, 파이가 딱 되는 순간 다시 0이 되겠지. 되나? 네.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파이에서부터 다시 더 증가하기 시작하면 이쪽과 똑같지? 그치? 그래서 이 그림을 그대로 다시 한 번 또 그려주는 거야. 또 2분의 3파이에서 점근선이 등장을 하고 저쪽 밑에서 다시 올라오는 식으로 해서 딱 끝날 거야. 어디? 2파이. 이게 탄젠트 그래프예요. 됐나요? 이렇게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사인과 코사인에서 주기 얘기를 했는데 제 주기 얼마일까? 그렇지. 파이마다 요 그림이 반복되지. 네. 그래서 주기를 우리는 파이라고 부릅니다. 탄젠트 곡선의 특징 세 가지 역시 정리해보자. 첫 번째 대칭성, 두 번째 주기성. 자, 주기 얼마라고? 파이. 그다음, 자, 대칭성을 얘기를 해볼 건데 아까 사인과 코사인은 어떤 선을 기준으로 접어버리면 일치했지. 근데 탄젠트는 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일치할까 안 할까? 일치하진 않겠다, 그렇지? 그래서 선대칭은 없고요. 점대칭만 남아 있어요.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0, 파이, 2파이 같은 거. 파이 정수배들. 됐죠? 그리고 또 2분의 파이에 대해서도 정대칭일까 아닐까? 얘를 기준으로 180도만큼 회전시켜봐. 어떻게 돼? 그냥 그대로 가겠네. 여기라는 이 점에 대해서도 다 대칭성이 있어. 정대칭들이 겁나게 많아. 선대칭이 줄어든 대신에. 됐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점이 있어? 원점인데. 그래서 얘도 역시 원점 대칭. 그래서 이함수, 이함수. 그래서 혹시 식으로 설명을 할 때는 f 뭐 x는 f x랑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fx는 f 마이너스 x. 됐죠? 여기까지가 탄젠트 함수의 대표적인 특징. 뭐야?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역시 탄젠트도 나중에 그래서 방정식 넘어가면 y값이 같아지도록 하는 x값을 이거 가지고 막 찾고 늘어가겠다, 그랬지? 그런 것들 너희들이 잘 기억해둬야 될 거야. 알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일단 탄젠트 곡선이에요. 그러면 남은 내용들은 좀 이따가 아까 얘기했던 막 주기 찾기 이런 것부터 해서 다시 한번 쉬었다 하겠습니다. 알았죠? 많이 수고 많았어요. 수무함수 얘기했지. 그거 잠깐만 얘기해. 나랑 수초 했던 애들은 역시 배웠던 거야. 자, 무함수 비함수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 그냥 y축 대칭 먼저 쓸까? 자, y축 대칭 아니다. 10부터 쓸게요. 자, 다시. 이제 너희들이 학교 시험에 또는 문제집에 fx는 f-x예요 라는 식이 나오거나 혹은 fx에 밖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f-x가 같습니다 라는 식이 딱 나와 있는 걸 보고 너희들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얘를 해석을 통해서든 외워서든 반드시 요 놈과 요 놈은 y축 대칭이에요. 밑에는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에요 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거나 한 거는 아니야. 얘는 원수, 얘는 비함수 라고 부르는데
얘를 너희들이 기억을 못했어. 그럼 해석을 할 수 있어. 뭐냐면 아까 내가 그리면서 잠깐 했던 거. y축을 기준으로 x만큼과 마이너스 x만큼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졌을 때인 y값, 함수값 fx, f-x들이 똑같습니다. 언제요? 항상이요. 그러면 y축 대칭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x일 때와 x일 때 같은 간격만큼 왼쪽 오른쪽으로 갔을 때 그 기준으로 y는 x는 0, y축을 기준으로 그때의 값들이 부호가 반대예요 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원점 대칭이야. 이 그림을 간단하게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풀어주면 돼.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또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는 보자, 뭐부터 하지? 하나는 fx는 fx 플러스 a. 두 번째 하나 더, f의 a-x는 f의 a 플러스 x. 자, 이 두 개 이제 삼각함수 배우면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얘는 뭘까? A만 A마다 반복됩니다. 얘는 a마다 반복됩니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자, x가 여기 있다라고 해봐. x 플러스 a는 a만큼 더 오른쪽으로 갔을 때 여기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두 개의 함수값이 어때요? 같아져요. 언제요? x가 여기 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x가 여기로 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얘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여기도 똑같이 여기 있고, 여기에 여기 있으면 여기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다? x일 때 요렇게 그림이 움직이게 되면 여기 x 플러스 a일 때도 똑같이 이것 따라 그대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석을 통해서 x일 때와 x 플러스 a일 때는 그림이 똑같이 그려지는구만. 즉 무슨 함수? 반복되는 형태의 함수. 나중에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배우겠지. 지금 우리 이제 사인 코사인에서 배웠지만. 그리고 나서 얘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렇지, x는 a를 기준으로 x만큼 왼쪽으로 갔을 때랑 x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 그때의 두 개의 값이 어때요? 똑같잖아. 쟤랑 비슷하다, 그치? 0을 기준으로 x만큼 마이너스 x만큼, 얘는 a를 기준으로 x만큼 마이너스 x, 그치? 그래서 얘도 그림이 뿅뿅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잘 기억해주세요. 얘는 x는 a에 대한 대칭 형태의 함수가 되는 거고, 얘는 반복 함수, 반복되는 함수, 또는 나중에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부를 거야. 오늘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바로 주기함수 때문인데, 여기는 그림을 지어도 돼? 자, 왜 내가 굳이 이걸 설명을 하냐면, 자,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그러면 여기서 짠, 참고사항, fx랑 fx 플러스 a가 같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fx는 주기함수입니다 라고 하면 참이겠지. 근데 주기가 a예요 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자, 그럼 반대로 얘는 틀렸었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지. 얘를 가지고 이렇게 쓰면 맞는 걸까 틀린 걸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인이라는 거는 2파이마다 반복되긴 돼. 그래서 사인의 경우에 fx를 sin x라고 하게 되면, 사인의 경우에 fx는 fx 플러스 2파이가 맞아요. 근데 그거를 4파이짜리, 주기 2개짜리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게 다음 4파이부터 8파이까지 또 똑같아요 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 4파이마다 반복된다고 할 수도 있거든. 6파이마다 반복된다고 할 수 있고. 근데 주기라고 하는 거는 4파이마다 반복된다고 해서 주기를 4파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이 식은 a마다 반복됩니다 라는 얘기지, 그 안에 또 반복된 형태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는 아니야. 제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예시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 아까 하려다 간 거. 다음 중 fx가 fx 플러스 2 라고 하는 녀석을 만족하지 못하는 함수를 찾아보세요. 1. fx가 어떤 함수냐면 sin의 파이 x,
파이가 x의 개수니까 각속도지. 그럼 주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지? 2번 fx가 사인의 2파이x예요. 그래 쓴 거야. 그리고 3번 fx가 사인의 2분의 파이 x예요.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몇 번일까요? 자, 얘는 2마다 반복됩니다. 그죠? 2마다 반복됩니다. 얘는 사인이니까 오케이, 주기함수, 얘도 주기함수, 얘도 주기함수. 자, 주기함수인 거 알았으니 주기를 찾아보세요. 2. 그렇지. 파이분의 2파이. 즉 2. 얘는 주기가 얼마임? 2파이분의 2파이니까 1. 얘는 주기가 얼마임? 4. 얘는 반복되는 최소 단위가 4야. 그냥 8마다 반복됩니다. 12마다 반복됩니다는 참이겠지만 얘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 그럼 얘는 주기가 2니까 2마다 반복됩니다. 이건 당연히 참이지. 근데 문제는 얘 주기가 1이에요. 뭐야? 그럼 2번 틀렸잖아. 가 아니라 주기가 2면 뭐래? 주기가 1이면 1마다 반복되는 게 맞긴 맞는데 똑같은 그림을 크게 보면은 2마다 반복됩니다. 3마다 반복됩니다. 4마다 반복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도 참이 되는 거예요. 얘만 버리시고. 알았지? 그래서 주기 찾으세요라는 말이 아니라고. 얘는 주기함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함수이며 또는 주기함수라고 할 때 주기가 2예요라고만 안 읽으면 돼. 그냥 2마다 반복됩니다. 더 세부적인 단위에서 반복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튼 2마다 반복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주기함수와 반복함수 차이 잘 구분하세요.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너희들이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삼각 방부등식 절대값 함수. 딱 2개 오늘 하고 끝낼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 그렇지? 시간이. 자, 절대값. 너희들이 지금 사실 수학 1을 선행으로 듣다 보니까 너희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싹 다 배웠니 혹시? 4가지. 배우겠죠. 응. 배우기. 절대값 함수 다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그래프의 개형 총 4가지 4대 천왕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교재들 보면 나는 유치해서 그렇게 안 해요. 너무 유치하잖아. 뭐 아무튼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는 총 함수가 아니라 그래프는 4가지 형태가 있어. 방정식은. 근데 그 4개 중에 우리 딱 하나만 오늘 합시다. 뭐냐면 y는 fx라는 함수를 전체 절대값 씌우기. 얘 어떻게 그리기? 원래 함수를 그린다. 저몰리기. 그렇지. 만약에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가 있다면 절대값 쌩까고 그냥 인수분해해봐.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니 이차함수니까 그래프 뿅뿅 얘는 1, 얘는 3 이렇게 그리는 거지. 거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이런 음수가 나오는 놈들은 절대값에 의해서 양수로 만들어주세요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지. 그치? 그래서 나중에 3가지가 추가가 될 건데 오케이? 3가지가 추가가 될 건데 그때 너희들이 잘 구분하려면 얘는 잘 기억을 해도. 그럼 하나 더. 누구? y는 누구? sin x를 뭐 해봐? 절대값 씌워봐. 자, sin x의 그래프 이제는 그림 그릴 수 있죠? 우연씨 그릴 수 있죠? 예. 자, 이제 sin 그래프 너희들이 그릴 때 어떻게 대략 그리냐면 대칭성을 살려줘. 최대치수가 1-1인 거 잘 살려줘. 그래서 봐봐. 생각해봐. 여기서 네 칸으로 쪼개주세요. 예. 그렇게 쪼개주세요. 아이씨, 삐뚤어졌어. 그렇게 그려주세요. 알았죠? 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자? 여기 칸에 맞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주는데 이거는 sin x고 절대값 sin x는 그럼 어떻게 될까? 위로 올려. 그렇지. 얘는 그대로고 그대로 올라가는데 이 곡선과 이 곡선 어때? 가까이. 똑같이 주기 얼마? 파이. 파이.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경우에
전체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주기는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자, 그럼 질문. y는 sin x. 자, 주기 얼마? 주기를 옆에다 쓸게요. 2파이. 자, y는 sin에 2분의 x 주기 얼마? 4파이. 그렇지. y는 sin에 2x 주기 얼마? 파이. y는 절대값 sin x 주기 얼마? 파이. 자, y는 절대값 sin에 2x의 주기 얼마? 그렇지. 이거의 또 절반이 되는 거야. sin. 코사인도 마찬가지.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럼 질문. y는 절대값 코사인 x 주기 얼마? 파이. y는 탄젠트의 x의 절대값 주기 얼마? 2분의 파이. 사인과 코사인은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탄젠트는 절대값을 붙인다고 해서 주기가 줄어들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뭐 지금은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데 나중에는 너희들이 잘 알아둬야 돼. 그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이 머릿속에 슈슈슈 그려지면 돼요. 3초 만에 그려지잖아. 자, 탄젠트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쁘게 빼먹으라 했는데 탄젠트 이렇게 그려진다, 그렇지? 자, 빠바바바밤 이렇게 그린다, 그렇지? 예. 자, 절대값이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있을 거고, 얘도 그대로 있을 거고, 얘도 그대로 그대로 말고 그대로 있을 건데 얘를 접어 올리세요. 그럼 어떻게 돼? 자, 반복성을 찾아보자. 이 그래프가 여기 있잖아. 똑같이 파이지. 안 바뀌었지, 절대값 씌운다고 해서. 탄젠트는 절대값을 씌워도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아요. 하지만 사인과 코사인은 일단 사인, 코사인 안에 있는 녀석의 개수를 보고 주기를 먼저 만들어 준 다음에 전체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거기서 또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잘 기억해보세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은 주기에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안 끼친다. 그러면 나중에도 만약에 어떤 문제 y는 사인에 2x-6분의 파이 플러스 3의 2배. 자, 주기 얼마예요? 파이. 그렇지. 절대값을 씌웠어. 주기 얼마예요? 2분의 파이. 얘네들은 주기 결정하는 놈들이 아니야. 주기 결정하는 건 오직 두 가지. x의 개수와 절대값. 알았죠? 그거 가지고 주기 나중에 막 찾을 거야. 잘 기억해. 너 잘 따라오네. 알았지? 그럼 마지막 이제 누구 한다? 삼각 방정식. 오늘은 삼각 방정식. 이번 12월달 수학 1은 삼각 방정식에서 끝날 거고 부등식은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활용은 내용이 좀 방대해. 많아. 그래서 1, 2월달에 완벽하게 완성. 알았죠? 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딱 삼각함수 나온다. 삼각 방정식. 자, 근데 삼각 방정식은 크게 한 세 가지 형태로 문제가 쪼개지는데 일단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2차 방정식을 연결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y는 sin 제곱 x 마이너스 2 sin x 플러스 3 아니야 마이너스 4 이런 거. 자, 이걸 만족하는 x값 찾아보세요. 가 문제예요. 네, 이게 문제예요. 4분의 그렇지. 이제 파이로 이게 나와야 돼. 자, 봐봐. 3분의 파이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인수분해 합시다. 이제 얘가 치환형 문제인 거 알겠어? 네. 치환형 문제인 게 바로 보이지. 지수로그에서 계속 연습했던 거. 네. 그럼 sin x를 하나로 음자. 볼 수 있겠지? 치환을 안 해도. 치환을 할 필요 없는 치환형 문제. 그럼 sin x를 하나의 문제로 바라볼 때 1, 3, 마이너스 sin x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에요. 답은 마이너스 1을 갖도록 하는 x값만 찾아줘야지. 그게 일단 첫 번째. 사인 코사인에서 왜요? 오. 뭐요? y는인데 해가 함수 뭐야? 변수 두 개. 미안해. 는요. 그때 처음에 함수줄? 그것들은 그때 처음에 갔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아무튼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아무튼
사인 값은 3 안 가잖아. 사인은 너희들 머릿속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치? 네. 무조건. 그래서 3은 바로 제외야. 그러면 얘를 찾아줄 거야. 머릿속에 사인 곱하면 그려지니 마이너스 2는 어디? 2분의 3. 그렇지. 그렇게 답을 찾아주는 거야. 됐죠? 근데 만약에 이게 2 사인의 제곱의 x야. 이걸로 가보자. 1, 2, 1, 1 마이너스는 여기. 그럼 이걸 만족하도록 하면 sin x는 두 가지가 나오겠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 둘 다 가능성이 있어. 그럼 얘 만족하도록 하는 sin 값은 x 값은 2분의 3파이 똑같아, 그렇지? 근데 얘 만족하도록 하는 x 값은 두 개 나오는 거 알겠지 이제? 네. 아까 그 그림 그려줘요. 내가 이거 먼저 설명했던 거야. 사인이 0부터 2파이까지 갈 때 2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값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그쵸? 근데 얘는 6분의 파이, 뭔 소리야? 3분의 파이. 그렇지? 30 넘니까? 네. 그쵸? 뭐야? 30도 6분의 파이 아니야? 6분의 파이. 얘는 6분의 파이. 그렇게 해서 x 값이 총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찾아주세요. 됐지? 네. 이게 오늘 내가 테스트 냈을 거고요. 다른 테스트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함수, 방정식, 부등식의 관계를 너희들이 또 다시 한번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지난번에 지수록을 할 때도 항구간 관계에 쓰이는 문제를 많이 안 풀었었지. 삼각 방정식도 역시 그것까지는 안 풀 거야. 왜냐면 지금 수학 상을 다시 정리해야 될 학생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냥 다 뺐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역시 1월달에 완성이 될 거예요. 대충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거냐면 이거야 이거. 사인의 3x 다시 사인의 2분의 x는 3x를 만족하는 x 찾기. 이거 뭐야? 방정식 못 풀겠지? 이런 방정식을 치환형으로 풀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못 풀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y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함수로 돌아가서 풉시다라는 게 있어. 그럼 뭐야? 이 함수와 이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점선. 그치? 만약에 이 x 값을 찾는 게 아니라 x의 개수를 찾아서 그러면 교점의 개수 찾기. 그럼 y는 sin의 2분의 x를 그려주면은 주기 얼마짜리? 4파이짜리. 주기가 빠밤 이렇게 들어갔다, 그치? 얘는 어디? 2파이. 얘는 어디? 파이. 얘는 얼마? 1. 됐죠? 자, 그럼 y는 3x를 걸어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얼마짜리? 3짜리. 만약에 이게 3분의 1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3분의 1. 그러면 그때 아까 내가 실측해야 된다는 거였지. 3,1 지나는 거 아니야. 3은 파이보다 약간 왼쪽에 있겠지. 그렇게 지나도록 하는 직선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여기서 하나 더, 3개. 그 답은 3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나중에 이런 걸 내는 거예요. 알았죠? 됐나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얘가 막 10분의 1, 6분의 1, 8분의 1 이런 거막 겁나 터져가지고 그럼 10분의 1 x는 그걸 어떻게 그리면 돼? 10,1 지날 거잖아. 10은 어디 있을까? 얘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겠네. 얘가 3.14에 3을 곱하면 9.42잖아. 네. 그럼 여기 있겠네? 그치? 그거 콤마 1을 지나는 함수겠네? 그려봐. 몇 개에서 만나? 하나, 둘. 저쪽에서 하나 더, 3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답은 3개예요. 찾아주는 거예요. 알았죠? 네. 오케이? 그래서 함수, 방정식, 부등식의 관계를 수학상에서 먼저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수분해, 공식 설명할 필요 있겠니? 공식은 할 필요 없겠지. 곱셈 공식 외우고 있겠지. 외우라고 해서 종이만 나눠주고 끝날 거야. 기본적인 연산, 단식의 연산 더 세. 바보냐? 다 할 수 있잖아. 내림 차순, 오름 차순, 모르는 사람 손 들면 손을 잘라버린다. 왜 밖에서 웃는 거야? 우리가 웃어야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될 거야. 알았죠? 그런 것들 건너뛰고 이런 것들 함수, 방정식, 부등식으로 우리 반 같은 경우에 수학상을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출 거야. 알겠죠? 그러면서 학교 시험에서 어려운 거 잘 틀리는 거 위주로 쭉 설명을 해줄게. 근육 분리가. 알겠지? 오케이. 수고들 많았고요. 31일날 1월 1일 날 잘 쉬고 뭐 내 수업은 잘 쉬고 1월 1일날 봅시다.
유민이 잘 놀고 알았지? 수고들 많았어요.